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TV. 오늘은 명지대학교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하신 대로 명지대학교에서 체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덕환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건강과 관련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생명체잖아요. 근데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설명드리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이시니까. 그렇죠,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멈추면 생명체가 순간적으로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하여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움직임이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의 요소를 4가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4가지를 꼽는데요. 첫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지금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나중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할 정도로 자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운동이죠. 예, 방금도 제가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운동과 움직임을 조금 이따가 좀 달리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뭐 일반인들은 운동이라 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먹는 거죠. 음식도 중요하고.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간단히 생각하면 요즘은 못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린다. 그래서 음식은 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조금 먹으면 된다. 소식. 그렇죠. 그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건강과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을 비롯해서 많은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라 그러죠. 네. 근데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또 뭐냐? 가만히 보면은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뭐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상사와의 인간관계, 동료와의 인간관계, 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예,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예,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이게 종교 시간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에 살면 좋다 그래요. 근데 지옥에 살면은 싫죠. 근데 천국이란 것이 뭐냐? 어디 뭐 저 죽어서 어디 가는 데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왜냐?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걸 천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지옥이에요. 예,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어디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남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떤 면이 좋지? 어떤 면이 좋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꽃같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스스로 지옥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건강의 조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아까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인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뭐 자세 하나 바꾸는데 인생이 바뀝니까? 선생님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자세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아주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뭐 컴퓨터를 보거나 의자에 잘못 앉아 있거나 이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는데 그게 다 자세에서 오는 거거든요. 거의 다 자세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는 첫째,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자세가 나쁘면 소화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소화 불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자세는 어떤 면에도 있냐면 심리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있습니다. 자세가 그렇죠. 심리적인. 예, 그렇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자세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도 할 수 있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가슴을 쫙 펴고 있다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쫙 펴고 한 2분 더 있게 되면요. 2분 이상 있게 되면 혈액의 성분이 좋은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신감도 생기고 굉장히 좋은 심리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 두 번째 보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죠? 네. 저처럼 성공에 따르는데 우리가 사회적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하면은 사업이 잘 돼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돼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뭐를 꼽느냐면 바로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인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뒤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가 벌써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은 뭐 3초에 결정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첫인상을 얘기할 때 뭘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은 얼굴 표정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얼굴의 표정이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표정이라고 하죠. 물론 얼굴 표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 전신의 자세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은 아무리 이쁘고 이렇게 지어도 몸을 하고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뭔가 모르게 불안하거나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의 자세다. 네, 이렇게 자세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요소도 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이게 직업이니까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하지만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루에 한두 시간 자기에 맞는 운동을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2시간, 23시간을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한 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돼 있어요. 한두 시간 열심히 해도 나머지 시간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다. 그렇죠? 운동한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다. 예, 자세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운동할 때도 자세를 취하고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배울 때도 보면 바른 자세로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자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중요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자세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끼치는 주요 영향들을 예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방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우리가 자세를 잘못하면 대개는 보면은 이제 뭐 어디가 아프게 된다, 네. 목이 아프게 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목을 이렇게 빼고 이거 자세잖아요, 그죠?
목 디스크 오는 거예요. 목 디스크 원인에 제가 보니까 거의 99%는 뭐 차 사고 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대개 디스크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계속 취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무릎 통증, 무릎 관절염도 저는 자세에서 많은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소화불량. 자세가 이렇게 꾹 꿇고 있으면 위가 눌리잖아요. 네.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 되고 또 변비도 생기고 변비도 많은 경우에 보면 소화불량이 더 자세가 나빠서 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내과적 질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불량 또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힘들게 살아갈 때 뭐라 합니까? 숨 가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숨 좀 편하게 쉬십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거의 모든 척추동물은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어떻게 움츠러드냐면 몸의 중심부를 향해서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들을 보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보고 가슴 좀 쫙 펴고 다니세요 그러죠. 왜 그냥 이렇게 움츠러 다니기 때문에. 그 옆모습을 보면 등이 둥그스름하게 돼요. 가슴이 이렇게 안으로 감기고. 요걸 갖다가 좀 전문적인 영어로 얘기한다면 라운드 숄더라리죠. 안으로 감겨진 어깨.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관적으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이 오겠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감으면 또 무슨 게 되느냐. 목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일자목이 되기도 하고 거북목이 되기도 해요. 또 가슴이 이렇게 우물이니까 폐를 누르게 되죠. 또 숨 가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 가쁘게 살아가는. 그렇죠. 숨 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세가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으로 설명하면 더 쉽거든요. 이렇게 움츠리게 되니까. 그 숨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가슴을 쫙 펴고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러면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폐가 눌리죠. 심장 눌리죠. 이 뱃속에는 모든 장기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가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예, 이러한 그 신체적인 질환을 생기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척추가 비틀어지죠. 네. 척추가 비틀어지면 뇌에서 척추를 타고 오장육부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그것도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전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안할 때는 반드시 몸이 움츠러들어요. 예. 뭐 자세한 설명 길어서 생략을 하는데 반드시 움츠러들었는데 가슴을 쫙 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냐? 정신적으로 사고가 발달이 되죠. 우리가 불안하면 무슨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긴장이 돼가지고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언제 생각납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긴장이 딱 풀려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건 뭐냐?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자세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직선처럼 반듯하게 세운 자세를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인체의 특성을 고려한 바른 자세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렇죠. 그 인체의 특성을 고려한 바른 자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만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세를 바르게 갖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자세냐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세우기만 하는 게 다 그렇죠. 바른 자세인 줄 알고. 그게 우리는 뭘 생각해?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부동자세 그래. 차렷 자세는 부동자세다. 이제 군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군인들이 하는 부동자세는 그건 건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소위 말해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 부동자세. 부동 뭡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옆에서 벌이 왔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근데 사실 제가 서울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바로 움직이는 몸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부동이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죽어라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자세를 취하는데 죽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살아있는 몸이 바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세를 얘기하면 대개는 앉는 자세와 서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네. 뭐 눕는 자세도 얘기하는데 눕는 자세는 되게 잘 때잖아요. 근데 잘 때는 정해진 자세가 없습니다. 잘 때도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야 정상인 거거든요.
잘 때 어떻게 자냐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잘 때는 그냥 알아서 편하게 자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뭐냐 서는 자세요, 앉는 자세입니다. 예, 서는 자세요, 앉는 자세에서 핵심적인 원리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이제 특히 우리는 건강을 얘기할 때 사람이니까 사람은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죠. 네. 중력의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옆으로 기울면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중력에 의해서. 예,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앉든 서든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있어야 된다. 몸이 삐딱하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중력의 수직이 아니고 옆으로 넘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중력의 수직이 돼야 된다. 어쨌든 약간 어려운 얘기 같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서서 서는 자세를 말씀드리면 서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다리에 힘을 더 주고 서 있는다.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삐딱하게 서 있다 그러잖아요. 삐딱하게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옆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똑바로 하다가 내가 중력의 수직이냐? 이 자는 자세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중력의 수직이게 서 있으면요. 몸이 어떻게 되느냐? 앞, 뒤, 좌우의 모든 근육이 편안하게 됩니다. 우리 한쪽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습관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쪽 근육이 더 불편한지를 모르고 서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이쪽 근육에서 힘이 가죠. 네. 여기서 나중에 어떤 순간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 뒤, 좌우 모든 근육에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 있는 자세다. 예, 이게 이제 편안한 자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 앉는 자세도 이렇게 앉으면 삐딱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잖아요. 네. 바르게라는 게 뭐냐? 중력의 수직이게. 그런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든다는 것은 뭐냐? 한쪽 근육에 무리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력의 수직이고, 중력의 수직이 되면 내가 지금 중력의 수직으로 되느냐를 확인하려면 앞뒤 좌우 근육의 어떤 면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세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럴 때 운동하면서 뭐 숨을 잘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하는데 자세가 나쁘면 숨을 잘 쉬려야 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숨통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숨통이 막힌다. 그럼 숨통이 막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아무리 숨을 잘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을 조리고 있는데 숨 잘 쉬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숨통과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숨통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또 숨통 어디예요? 그거 막연하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심호흡, 뭐 한국에서 단조로배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좀 오래 수련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숨이 여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은 짧은 숨이죠. 우리가 심신이 힘들면 헛떡거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상 떠나길 때는 숨이 이렇게 가빠지다가 목에서 숨이 끊어지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목에서 숨이 끊어진다. 점점 올라다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마음이 아래로 착 가라앉는다리죠. 네.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이 가라앉나요? 숨이 그렇죠. 네.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숨이 아래로 점점 깊어지는 거죠. 마음이 아래로 착 가라앉는다는 것은 숨이 착 밑에까지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숨통이라는 것이 뭐냐? 숨은 물론 들어올 때는 코로 들어오죠. 코로 들어와서 이게 목구멍을 해서 폐까지 들어가는데 더 깊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랫배까지, 배꼽 아랫배까지 거기까지 숨이 쭉 들어갑니다. 그게 심호흡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보면요 아랫배로 숨을 쉽니다. 애들은 아직 그 스트레스를 별로 많이 안 받아가지고 누워 잘 때 보면 아랫배로 불룩불룩 깊은 숨을 쉬어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은 특히 어른들 보면 잘 때 보면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짧은 호흡이죠. 예, 그래서 숨을 아랫배까지 쭉 들어쉬게 해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숨통을 막지 말아야 된다는데 숨통을 열어놓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데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가슴을 이렇게 아까처럼 웅크리게 되면 보기에도 숨이 답답해 보이죠. 그죠? 네. 이런 상태는 숨을 깊이 쉴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 코로부터 배 아랫배까지 안에 하나의 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관을 쭈그리지 않는 자세를 달리 얘기하면 척추가 반듯한 자세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숨이 아래까지 깊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자세를 좋은 자세 취할 때 숨통을 막지 말라는 것은 어떤 운동 자세를 취하든 등을 굽히거나 일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숨 잘 못 쉬죠. 예,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가만히 있는 자세든 항상 코부터 아랫배 속까지 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을 충분히 열어놓은 자세를 취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이 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아랫배까지 코로 넣는 이렇게 건가요? 들이마실 필요가 없어요. 자세만 반듯하게 취해주면요. 저절로 숨은 아래까지 들어가게 되어 아, 있습니다. 저절로 깊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척추를 굽히고 있다. 그럼 이게 처음이라서 숨통이 막힌 거잖아요. 네. 예, 풍선을 쭉 쭈그리면 발음이 안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숨통이라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하나의 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을 항상 확실하게 열려둔 자세를 취한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비틀어도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숨이 가빠요. 그러니까 숨이 가쁘니까 이러고 싶죠. 그죠? 또 너무 이렇게 젖혀도 숨이 가빠져요. 숨이 가빠집니다. 단순히 근육가.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세를 편하게 취하게 되면요. 저절로 숨은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부러 마시고 일부러 뭐 내쉬고 일부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인데 우리 자연스러운 상태로만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숨도 잘 쉬고 근골격계 통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에 의해서 자세도 나빠지고 그러면 어유 뭐 선생님 혼자만 자세 좋습니까? 우리는 뭐 자세가 나쁩니까? 우리 문화가 그래 그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똑바로 앉아? 그렇죠. 그런 말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그래. 애들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였습니까? 공부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똑바로 앉아. 가만히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지 마. 이렇게 되면 몸이 굽기 시작하죠. 붙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병이 생기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돈 주고 병원 가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어려서부터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자세 취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들하고 이제 깊은 얘기는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멋대로 살기 때문에. 몸 편한 대로. 근데 사람은 방금 말씀대로 야 똑바로 앉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굽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현대인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네. 컴퓨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많이 오고 네.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건강하게 앉기 방법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의자에서 시작해서 의자로 끝나는 하루의 여행을 한다 할 정도로 의자를 떼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의자에 앉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목, 허리 통증이 많이 와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근골격계 통증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자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자에 바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앉는 의자에 바로 앉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아직까지 얘기한 거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엉덩이를 의자 뒤로 최대한 집어넣고 네. 그 등을 등받이에다 붙이고 앉으세요. 이게 거의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한번 이렇게 앉아보세요. 예.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뒤로 붙이고 등을 등받이에다 붙이고 나면 편한가요? 그렇게 편한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해요. 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앉는 자체가 앉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몸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자세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요. 예, 그러면 바로 앉는 자세란 건 뭐냐? 우리가 저걸 생각하면 됩니다.
뭐 신문이나 어떤 데 보면 좌골신경통이란 말이 한동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도 있죠. 네. 좌골신경통 할 때 좌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예. 골반인가요? 예. 근데 왜 좌자가 붙었느냐 하면요. 네. 저도 잘 몰라서요. 아, 좌골 하니까 뭐 왼쪽 뼈의 신경통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럼 우골신경통은 왜 없지? 우골신경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좌골 할 때 좌자는 왼쪽 좌자가 아니라 앉을 좌자입니다. 앉을 때 그 뼈에 상체에 체중을 싣고 앉아라. 그래서 좌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바로 앉는 것을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리 한국에만 내려오는 혹시 뭐 잘못된 문화인가 생각해봤다면 서양에도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sit-bone이라 그래요. sit-bone. 그래서 좌골. 그 좌골은 어디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엉덩이 쪽에 보면 그걸 뭐라 합니까? 넓은 뼈 골반이라 하죠. 골반. 골반은 거기서 알 겁니다. 골반의 뜻이 뭐냐? 상체의 뼈를 받치는 받침의 역할은 뼈란 얘기예요. 그럼 골반은 상체 뼈가 무엇입니까? 척추와 두개골이죠. 이 뼈를 받치는 뼈가 골반이에요. 근데 골반 전체가 우리 몸체를 받았는데 우리 체중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의자에 부딪힐 때는 의자에 닿을 때는 어디에 닿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좌골이라는 데에 닿습니다. 좌골이 어디냐? 우리가 보통 엉덩이 이렇게 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엉치뼈라고 하죠. 엉치뼈에 상체의 체중이 다 실리게 앉으면요. 저절로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그럼 한번 아나운서님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지금 보통처럼 앉아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앉는데 엉덩이를 의자를 뒤로 붙이시고 척추를 등에다 붙여보세요. 그 상태에서 제가 묻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와 허리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보통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죠? 네. 근데 뭔지 이렇게 좀 무게가 느껴지죠? 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 척추의 모양이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앉으니까 내 척추가 어떻게 되는구나. 네. 예, 느꼈죠?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 세 번째, 이 자세에서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쭉 일어서시면서 쭉 천천히 됐죠? 네. 예, 그럼 다시 앉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좌골 앉기. 이게 제가 지어놓은 말이고요. 좌골 앉기는 무엇이냐? 여기 좌골이라는 것은 엉치뼈라고 했죠. 엉치뼈만 의자 끝에 딱 걸치게. 그러니까 의자에서 한 10cm나 15cm,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네. 그 엉치뼈만 의자에 딱 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앉으시는. 예, 잘 앉으셨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한 질문 다시 합니다. 엉덩이와 허리 쪽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또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아까가 편한가요? 지금이 편한가요? 지금이 편한 거 지금이 같아요. 편하죠. 네. 이렇게 앉으면은 이게 그 체중을 받침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이게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면은 엉덩이가 무너지면 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지 못하게 이 뒷받침대에 기대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사람은 안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좌골을 앉게 하니까 뒤에 붙일 필요가 없죠. 저절로 쓰게 되죠. 저절로 편한 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지금 척추의 모양이 아까와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바른 자세가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이 더 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느낌도 편하고 척추가 네. 더 저절로 편해지죠. 저절로 반듯해지죠. 네. 일부러 똑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세워져요. 그럼 저절로 세워지는 게 좋습니까? 억지로 세우는 게 좋습니까? 저절로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좌골에다 체중을 싣게 되면요,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세워지.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바퀴가 있어 확 밀릴지 모르는데 아까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어느 정도 힘이 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일어서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좋죠. 네. 그래서 아까가 편합니까? 지금이 편합니까? 지금이 훨씬 편한 아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한 게 좋아요? 힘든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죠. 일어설 때 편하다는 건 뭐냐? 앉아있을 때 힘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앉을 때 좌골로 앉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가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뭐 허리 받침대라도 막 넣고 특히 쇼파 같은 데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받치고 그러는데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애초부터 이렇게 앉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앉다가 계속 이렇게 앉다가 이렇게 앉으면은 뭐 좀 이상해요. 오래 버티기 약간 힘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앉는 게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안 돼서. 우리 몸에는 근육이 약 620개 정도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속근육과 겉근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겉근육은 이제 힘 쓰는 데 사용되고 속근육은 척추 옆에 주로 이제 붙어 있어요. 근데 속근육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힘을 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을 맞추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자세로 있다 보니까 속근육이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앞으로 100세 건강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약간 좀 불편하고 힘들 것 같으면 그냥 그 자세로 이렇게 앉았다가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바로 앉으면 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좀 이상하면 일어섰다가 앉으면 되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두 달, 뭐 젊은 사람들은 한 달만 해도 이제 우리가 뇌에서 그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앉는 게 바로 자세야. 해가지고 속근육이 균형 감각을 딱 차리게 되고 해서 일부러 구부리고 앉으려고 해도 이상해 하고 저절로 반듯하게 앉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앉으면 보기도 좋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앉는 자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앉았던 자세보다 이렇게 앉으니까 진짜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편한 것 같은 게 아니라 편해지죠. 편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앉는 자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네, 이덕환 강사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부에도 알찬 내용이 가득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평생학습TV였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